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올해 초 비교적 큰 논란으로 비화됐던 일이 있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권익위의 결정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A씨와 A씨 변호인에게 공익신고자 인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A씨 측이 트위터로 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냐고 공개 항의하자 그제서야 권익위는 트위터 계정으로 A씨는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 트위터로 공익신고자임을 알게 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 측은 황당하고 허무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는데요. 당시 A씨 측이 권익위가 통보해 줄 거라 믿었던 상당의 이유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 조성은 때문이었습니다. 조 씨는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이후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며 작년 9월 2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고 권익위는 신고 일주일 만인 작년 10월 1일 자료를 내고 신고자 조성은은 내부 검토에서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익위가 당시 야권에 관한 의혹을 폭로했던 조성은은 일주일 만에 언론을 상대로 보도자료까지 뿌리면서 대대적으로 공익제보자가 됐다는 것을 홍보한 반면 당시 여권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던 경기도 공무원 A씨의 경우 공익제보자 신분이 된 것을 의도적으로 감추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었던 것이죠.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이를 폭로한 사람이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얻었다면 이 폭로 내용이 상당히 진실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권익위의 이중적 행태는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였던 지난 8일 오후 5시 43분 권익위 출입기자단에게 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검토 중이란 보도자료가 예고 없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A씨는 자신이 해당 술자리를 목격했다는 첼리스트의 전 동거인이라 주장하며 SNS에 공익신고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권익위 관계자는 전현희 위원장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한 상태라 검토 과정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언론 공지는 전현희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권익위가 비밀성이 요구되는 공익신고자 검토 과정을 공개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모두 가짜뉴스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국회에서 폭로한 김의겸을 강력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은 현재까지 별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 권익위 내부에서도 A씨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A씨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인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되는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해야 그래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리 만무하고 권익위 또한 A씨에게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권익위 내부에선 전현희 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며 전 위원장이 이런 사안을 협의 없이 언론에 알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해당 의혹은 가짜뉴스로 보여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권익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죄책을 면하려는 이들의 도피처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해당 사안을 접하고 전현희가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현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한상혁과 함께 아직 교체되지 않은 인사 중 한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는 두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임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 또한 남은 임기를 마저 채우겠다는 뜻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긴 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그렇지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물론 전현희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긴 하는 바였으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과거 박은정 전 위원장 때에는 권익위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사적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전현희가 취임한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아들 서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정반대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당 유권 해석 과정에 전현희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그 전에도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 5개 단체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관련해서도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회피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직무 회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요. 최근엔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과 관련해 여당 의원이 권익위의 입장을 물었지만 전현희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답변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아직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라며 유권 해석을 거부했지만 권익위 실무자들이 전현희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최소 2차례 이상 보고한 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한 언론사에 의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해당 실무진들 사이에서 오간 이 보고 내용엔 전 위원장이 갑자기 자신이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이 건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공익제보자 인정 공개를 놓고 이중적 잣대를 보인 것도 그렇고 좀 전에 설명해드린 전현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정치적 편향성과 편파적인 권익위 운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 발생의 예방 그리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하는 곳의 수장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득실만 따지고 이를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권익위가 존재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이겠죠.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지 않도록 전현희의 현명한 거취 표명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